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2004년 육군본부에서 육군 총장이 주재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군단장을 역임하고 있던 김병관 중장이 별셋이죠. 아주 용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방에 3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육군은 오지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장병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 이런 전방의 병력 배치로는 전쟁이 나면 제1전투지역 방어에 병력의 40%가 손실된다. 무기체계가 현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장병들에게 피를 흘리며 지키라는 건 불합리하다. 이제는 무기체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병력을 뒤로 빼서 죽지 않고 살아서 싸우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 더군다나 이제 병사들은 일가구 일자녀 시대의 자식들이다. 1만 명이 죽으면 5만 명의 가족의 대가 끊긴다. 말이 계속되는 동안 총장이 무언가를 열심히 받아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관 중장은 자신의 말이 통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총장의 쪽지를 비서실장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해. 쪽지를 쓴 총장은 다름 아닌 남재준 총장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병력 숫자 유지에 민감한 육군이 이런 이단적 발언을 용납할 리가 없었죠. 사실 김병관 장군은 육사 출신 군 장군 중에서 오직 싸우는 방법만 고민했던 몇 안 되는 장군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장들은 대부분 조직 논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략가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할 줄 모르는 육군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를 당할 것이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에서나 나올 법한 병영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지금, 이제 한국군은 변해야 합니다. 병영 내 폭력으로 악명을 떨쳤던 러시아군도 지금 변하고 있고, 군대 내 의문사로 떠들썩했던 대만군도 완전히 다른 군대로 변화 중입니다. 왜 우리만 안 됩니까? 육군 총장 용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 총장들 다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군사 전문가 김종대 선생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그래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의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대한민국 시각으로요. 8월 4일입니다. 2014년 8월 4일 오후 1시가 좀 넘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 55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콘솔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은 콘솔 앞에는 임대웅 PD가 앉아 있고 저는 그 맞은편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늘부터 2주간은 제가 이 콘솔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임대웅 PD가 오늘부터 휴가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돌아오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또 다른 직원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임대웅 PD가 다른 일을 또 대신 해야 될 것 같아갖고 하여튼 2주간 제가 앉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또 실수가 있었죠, 아까. 예,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쪽 컴퓨터에서 소리가 흘러나와서 잠깐 급당황했었습니다. 예,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곡 너희는 아냐, 이 음질이 별로 안 좋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이 너희는 아니야. 이 노래는 정상적으로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FM 라디오도 아니고 그 AM 라디오에서 나오는 요즘은 그래도 AM 라디오도 꽤나 음질이 좋습니다만 예전에 지지직거렸을 때 그때 AM 라디오 소리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 기분이 찝찝합니다. 제 10시 방향으로는 창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녹음 방송 부스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래도 창이 두 군데 뚫려 있습니다. 한 군데는 왼쪽에 한 군데는 출입문 들어올 때 안을 봐야 되잖아요.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나 뚫어 있고 또 그 맞은편에 뚫어져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 해당되는 데가 콘솔에 앉아있으면 10시 방향입니다. 10시 방향쯤에 지금 하늘공원이 보이죠. 그래요. 주말에 태풍과 비 고생 많이 하셨죠? 남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제 중부 지역은 오히려 기대 혹은 걱정한 만큼 비가 오질 않아서 산골짜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아직 여름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8월 4일이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하신 지가 20일이 넘었습니다. 쇠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러지고 지금 단 2분이 남았다고 하죠.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동조 단식 들어갔습니다. 예,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천막 안에서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일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폴코님, 지난 주말에 태풍으로 남부지방이 난리였네요. 경북 청도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말입니다. 아, 그렇죠. 7명이죠. 가족. 아, 참. 8일부터는 더 큰 태풍 할롱이 영향을 줄 거라는데요. 태풍 사이즈가 한반도만 하고 위력은 사하라,
매미와 같은 카테고리 5급이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일본 쪽으로 지나갈 것 같다고 하지만 혹여나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라고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저도 9일부터 휴가인데 말이죠. 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말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는데 중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근데 말이죠. 제가 금요일 주말에 일본에 있을 건데 일요일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처분에 맡겨야 되겠죠. 궁금해님께서 올려주신 글. 군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히 찌꺼기들이 모여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었으니 어찌 가지가 좋은 싹과 열매로 무성해지겠습니까? 육군 만기 병장으로 제대를 했지만 한국 부모님들에게 고합니다. 군대는 귀중한 청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뇌세포를 단순하게 획일적 사고를 하도록 세뇌하고 마침내 자살하거나 살해한다고. 군이 없으면 누가 나라를 지키느냐고. 한반도의 역사가 6.25가 4.19, 5.18 등에서처럼 상황이 되면 자발적으로 총을 드는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있을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좀 과격하고 좀 극단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실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병영 문화라는 거. 일단은 징병제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가 군을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거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게 개념으로 잡혀 있으니까 일단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또 대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어떤 불만들이나 또는 자발적인 이런 자율이라다는 거 이런 건 좀 힘들 부분이 있겠죠. 그죠? 보상 심리라던가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억압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많은 건데요. 더군다나 우리 병영 문화는 일제 때 구일본군의 병영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죠. 기합이라는 말, 얼차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기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입니다. 일본어. 그리고 고참이라고 있잖아요. 고참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오렐 고자를 쓰고 미스터라는 표현을 쓰는 상이 있잖아요. 나카무라 상 이렇게 그러니까 고상에서 고참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군사문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해방 후에 전쟁을 거치면서 어목했던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휴전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경제력 격차나 또는 군 전력 또 주변의 상황 등이 함부로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쪽수로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쪽수로 전쟁을 하려다가 신무기인 기관총 때문에 엄청 하루에도 몇만 명씩 죽는 그러한 때가 있었죠. 그런 전쟁이 닥쳐왔죠. 그거는 쪽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9세기적 그런 전술의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커다란 포탄 몇 개라면은 그야말로 주위 몇십 킬로가 쑥대밭이 되는 굳이 핵무기를 쓰지 않다 하더라도요. 쪽수로 전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전방이라 한다면 더더욱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오늘 오프닝 멘트로 인용을 했었던 육군 중장, 군단장, 중장이고 군단장이면은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별 3개예요.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이 김병관 당시 7군단장은 어떻게 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싸움만 연구했던 진정한 파이터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전투형 지휘관이었다는 겁니다. 행정가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다른 군이랑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보기에도 지금 전방에 30만 명, 몇십만 명 때려놓고서 경계근무 쓰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시대는 지나갔고 더군다나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나면은 대량으로 젊은이들이 죽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 한 가족 한 자녀 갖기 하고 있는데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한창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자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는 못하고 쪽지를 보내갖고는 잔소리하지 말고 니나 잘해, 이런 걸 했으니 토론을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모름지기 이런 문제 제기가 오면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그날 안 된다 그러면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따로 그 시간을 갖고서 연구를 하게 하던가 하는 것이죠. 바쁠때기 셋도 아니고 무궁화 셋도 아니고 별 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만 연구해왔던 사람이. 이런 것이 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뭐 군수 내부에서는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러고 있고, 군에도 다녀오지 않은 김무성은 뭐 대노했다고 경로했다고 이건 살인이야라고 했다는데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병사들이 악마라서, 물론 그 병사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악독했죠. 아주 케이스가 나빴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어쩌면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젊은이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악마로 만들게 하는 그런 구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아픈 것이고, 장교들이요, 간부들이요, 구타근절 얘기하지만 은근히 사병들끼리 서로 기수 나누고 계급 나누고 서로 갈구고 견제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통제하기 쉬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달라고 당신들의 자녀를 안전하게 늠름한 대안의 사나이로 만들어서 제대시켜줄 거라고요? 파트러슈님, 점심지나 늦게 출첵합니다. 오늘은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준 정원님의 FM 영화음악. 곧 정원님 아나운서의 10주기 날입니다. 어제 추모바자회가 있어 잠시 다녀왔었는데 10대 시절부터 접했던 불성실한 청취자는 어느덧 멈춰진 세상, 나이를 앞서 살고 있네요. 그렇군요. 생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비판하던 멘트들이 그리운 하루입니다. 라고 신청곡 올려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노래를 오프닝 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야. 저도 참 좋은 곡인데요. 좋아하는 곡인데, 정은님 아나운서 90년대에 제가 청년단체 회원으로 있을 때 그 어떤 청년단체, 그 청년단체 회원으로 활동했었어요. 오프 모임에도 한번 나왔었죠. 참 인기 만점이었죠. 그 오프 모임에서도. 그리고 세미 깊은 물이었나요? 그런 프로그램 사회를 본 적이 있었죠. 강재영 아나운서랑. 그럴 때 저도 출연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눈인사를 주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꼴통아이티님, 어제는 오랜만에 해화동에 갔습니다. 대학로라는 말처럼 정말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많이 계시더군요. 저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살까 하는 상념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역사를 그들은 공감할까. 과거로 투영된 저 자신을 보고 잠시 깜놀란 하루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창시절 전 소위 이따위로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를 욕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세대가 되어버렸으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스카이 14012님, 제 생각에 할로우는 대한협으로 지날 것 같습니다. 기상에도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군사 문제, 전쟁사에도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군요. 이 조예가 깊으신 모양이네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허접한 군수 물품에 천재가 끼어야 그나마 굴러가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면
미국은 바보라도 일단 움직이게 만들고 생존하게 만들어 그 바보가 에이스가 되어 전장을 누비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보가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전쟁의 우위를 차지하죠. 그런 일본 혈통을 이어받은 어떤 것이 군을 오래 주물럭거렸으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일본의 천재의 무기 운영이 우위를 두게 되는 점이 문화로 발달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뛰어난 프로토타입의 천재가 탑승함으로써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간간히 보입니다. 정작 2차 대전 현실은 프로토타입은 뛰어난데 양산형은 그냥 저질 무기에 오류 발생 등 난리가 났죠. 아,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 샘플을 만들었을 때는 훌륭했는데 양산형으로 나왔을 때는 저질 무기의 오류 발생. 네. 그건 기술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었는가 싶기도 하고, 생산력의 문제, 물량의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근본적인 철학이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에 그중에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일본의 공군력이 미군을 압도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제로라고 하는 그런 전투기, 아주 선의 능력도 뛰어나고 가볍고 빨랐거든요. 네. 무장도 훌륭했고, 구식이었던 느리고 선의 능력도 안 좋고 이런 미군기를 가차없이 유린했는데, 물론 점점 가면 갈수록 신무기가 등장하면서 양상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물량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이 제로라는 전투기는 결정적으로 그 승무원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명을 경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일본군의 많은 부분에서 그랬었죠. 반자의 돌격이라 갖고 만세하는 돌격. 예.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툭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군으로서는 은근히 기대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합니다. 와, 저것들이 사람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만세하면서 칼 들고 돌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학살이잖아요. 화기만 잘 배치해두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은근히 기대했대요. 이때쯤이면은 반자해 하면서 달려올 때가 됐는데, 뭐 이런. 그들이 강조하던 정신력, 이런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학적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다는 것이죠.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대한민국 국군도 그런 걸 어느 정도 받아 앉지 않았겠습니까? 전투에 있어서 사기라는 건 중요합니다. 군정신이라는 건 중요하죠. 감투정신. 그러나 그것도 과학적인 면이 바탕이 돼야지 되는 것이죠. 명량 많이들 보셨습니까? 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게 뭐겠습니까? 그저 용감하고 머리 좋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이길 만한 싸움을 미리 계획을 해두고 기획을 해두고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라고 아주 신중하게 계산해서 전투에 임하셨던 분이죠. 누구보다도 과학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기고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사기를 진작시켜놓은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워렌 버핏 67조님께서는 그래요.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윤일병 사건 관계자들, 가해자들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극형 처한다고 얘기가 해결이 되면은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반적인 문화 자체, 심지어는 전반적인 군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워렌 버핏 67조님. 오키마리님께서 올려주신 김 대표는 이어 한 장관을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 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렇죠. 아니 왜 일개 당대표가 국무위원을, 여기가 지금 조선 왕조도 아니고 물은 노론 당수가 병조판서 호동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상당히 그 아픔에, 국민의 아픔에, 어머니 아버지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처럼 포장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의 실정을 짐짓 까는 척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김무성을 벌써 띄우기 시작한 것이죠. 보니까 지금 여야를 통틀어 갖고는 저만한, 여야보다도 일단 여 쪽을 통틀어 갖고는 저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띄워주기 벌써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무슨 노론당수가 병조판서 혼내는 것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자식이 말이죠. 예? 화를 낸다고 해결이 되면 되겠지만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긴밀하게 협조해갖고 시스템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지가 뭔데 화를 내고 지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경로한다. 정치인들이 경로한다 뭐 이런 거. 전 이것처럼 참 이 전근대적인 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가 뭔데 화를 냅니까?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듯한 뉘앙스로 글을 써주는 신문들. 전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라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갈 때야 라고 보도를 해야지 옳은 것인데 경로를 했다 함으로써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권위에 의해서 나라가 굴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라고 착각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도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는 우리가 내는 거예요. 국민들 화를 내야지. 자식을 군에 보냈거나 군에 보낼 예정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화를 내야지 왜 니들이 화를 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풍이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태풍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 지나간 게 12호였고요. 먼저 발생했다가 지금 뒤이어서 오고 있는 게 11호죠. 수십 개의 태풍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두세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보통. 예. 준이삼촌님, 처음 글 올립니다. 병희형님, 저의 작은 상상 하나를 그려봅니다. 가수 김장훈 씨와 가수 싸이 씨의 관계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 TV에서 별로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세요. 김장훈 씨가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훈훈한 모습이 감동인데요. 가수 싸이 씨가 김장훈 씨와 세월호 가족들께 힘을 보탠다면 그 둘의 관계가 좋아지면 물론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에도 세계 이목을 끌어 큰 힘이 될 텐데요. 그냥 제 짧은 상상이었습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 분들이 함께 하면은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걸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은, 그렇죠, 이걸 잊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름이 나지 않은 그런 분들, 그런 것이죠. 저는 뭐 이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유명도라던가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것은 비교할 대상조차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무대에서 두 곡 정도 부르고 내려오면은 다들 고맙다 그러고 수고하신다 그러고 훌륭하시다 그러죠. 심지어 존경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딜 가서 술을 먹던 어디 놀던 저는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러나 정말 훌륭한 분들은 그 촛불 집회에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출연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과는 달리 항상 마음을 보태신 분들이죠. 지금 광화문에서도 계속 동조 단식을 한다고 합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선배, 친구, 후배들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광화문 국민휴가. 네, 지금 올려주셨어요. 잊지 말자 세월호님께서. 매일 저녁 7시 반에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요. 한여름밤의 영화제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15일에 범국민대회가 벌어지고요. 아주 특별한 휴가,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 그저께 했죠? 아주 특별한 외침, 문화제 이번 주 토요일에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범국민대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궁금해님이 올려주신 한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은 위대하다. 지금 우민에 의한 우민을 위한 우민의 정치 등등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읽을 만한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곱씹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